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주 차인 이번 주 4차시 동안에는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행렬 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배워야 하는 단원입니다. 어느 수학 단원이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미적분 단원에서는 지금 미적분 교과 과목의 미분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미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미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미분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행렬을 총 12시간 동안 배웠는데 그 12시간 동안 배우고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13차시부터 16차시 4시간 동안에 배워야 될 이 행렬의 대각화가 어떻게 보면 이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대각화의 단원명을 보면 소단원이 1번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리고 2번 행렬의 대각화가 있습니다. 우선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고유값과 고유벡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살펴보면 교과서 117페이지를 보면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어떤 행렬이든 원래 상관은 없는데 지금부터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생각할 때는 주로 2차 정사각 행렬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고 람다가 실수일 때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곱하기 벡터 X를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면 그때 람다를 행렬 A의 고유값 그리고 그 벡터 X를 이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은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곱하기 벡터 X가 되게 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아닌 벡터인 벡터 X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행렬의 선형변환이라는 거, 행렬 변환은 선형변환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벡터 X에다가 행렬 A를 곱했다고 한다는 거는 이건 뭘 한 겁니까? 어떤 변환을 한 거예요. 어떤 변환을 한 거예요. 변환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벡터 X의 상수배가 됐죠. 실수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배가 됐다는 얘기는 그 벡터, 그 변환이 그 벡터를 죄송합니다. 이런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를 A에 대해서 A를 곱해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어지기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평행한 이런 벡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를 이용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벡터 X가 11인데 행렬 A는 3113의 고유 벡터임을 보이고 대응하는 고유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던 식이 뭐였던 거였냐면 A 곱하기 벡터 X가 벡터 X의 람다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때 요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때 요 벡터 X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렬 A가 3, 1, 1, 3이고 벡터 X가 1, 1이니까 이걸 곱해주면은 4, 4가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4 곱하기 1,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행렬이 지금 A이고 이 행렬이 벡터 X, 이 행렬도 벡터 X가 되어 가지고 람다는 4가 되어서 A 곱하기 벡터 X가 4 곱하기 벡터 X가 되겠다. 그러면 그 고유값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응하는 이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벡터 X가 되게 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찾고 그리고 벡터 X를 찾으면 그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특성다항식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앞에 주어졌던 식을 보면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곱하기 벡터 X가 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벡터 X는 0벡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항시키면 A 곱하기 벡터 X 빼기 람다 벡터 X가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이것이 영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벡터 X로 묶어내면 A 빼기 람다 I의 벡터 X가 영행렬인데 이게 0벡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0벡터가. 이렇게 0벡터가 될 텐데요. 이게 왜 0벡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A 곱하기 벡터 X 요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벡터 X는 2 곱하기 1 행렬인 벡터였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2 곱하기 1 행렬이 남겠죠. 그러면 우변도 역시 벡터 X가 2 곱하기 1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를 곱해도 2 곱하기 1 행렬일 겁니다. 그러면 요 0벡터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00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벡터 X는 0벡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A 마이너스 람다 I라고 하는 거는 어떤 2 곱하기 2 행렬이고 그리고 벡터 X는 2 곱하기 1 행렬인데 이걸 곱했을 때 0, 0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 벡터 X를 X, Y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게 X, Y는 0, 0은 무조건 해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벡터 X는 0벡터가 아닌 벡터라고 했거든요. 0벡터가 아닌 벡터. 그러니까 이 0벡터 요것이 아닌 다른 해가 하나 또 나와야 돼요. 우리 행렬 배울 때 저 앞에서 이렇게 어떤 행렬 곱하기 x가 0, 0 이외의 해를 가지려면은 요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0이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요 두 개의 방정식이 부정인 해가 무수히 많은 그런 방정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요 방정식이 x는 0, y는 0, 0벡터 이외의 해를 가지게 되려면 주어져 있는 요 x, y 곱해지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곱하기 벡터 x는 람다 벡터 x 이것을 만족시키는 벡터 x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a 벡터 x 빼기 람다 벡터 x가 0벡터가 되고 그러면 벡터 x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람다 i의 벡터 x가 이렇게 0벡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벡터 x가 0벡터가 아닌 또 다른 해를 가지려면은 요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의 값이
0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 식이 행렬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평행한 일치하는 두 직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A는 A, B, C, D라고 하고 한다면 여기서 A, B, C, D 빼기 람다 0, 0 람다가 되어서 A 빼기 람다 B, C 그리고 D 빼기 람다 요거의 행렬식의 값이 0이 되어야지만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방정식을 보고 벡터 X의 A의 특성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특성 다항식을 통해서 우리는 고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수업 초반에 했던 거라서 좀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답이 뭐였냐면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고 했는데 요 방정식을 따지고 보면 행렬을 곱해보면은 ax 플러스 by는 0, cx 플러스 dy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둘은 다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에요. 그럼 이 둘은 무조건 0,0을 다 지나야만 합니다. 0,0을 무조건 지나야만 하니까 x는 0, y는 0을 무조건 해로 갖겠죠. 근데 이거 이외의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외의 해를 가지려면은 요 두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져서 일치해야지만 교점이 더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했을 때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라는 요 말이 해를 2개, 3개, 4개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d분의 c가 같아야 하니까 ad가 bc랑 같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가 0이어야죠. 그럼 이 ad 마이너스 bc는 뭐였죠? 요 a, b, c, d의 행렬식의 값이었죠. 그럼 요 행렬식의 값이 0이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를 통해서 특성 다항식에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벡터 A가 ABCD이고 행렬 ABCD이고 죄송합니다. 행렬 A는 ABCD이고 벡터 X는 XY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벡터 X가 대기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연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된다고 했죠. 람다가 고유값, 벡터 X가 고유 벡터. 그러면은 이 식을 보면 A, B, C, D의 X, Y가 람다 X, 람다 Y가 될 거고요.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가 람다 X, 람다 Y가 되니까 AX 빼기 람다 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빼기 람다 Y가 0,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A 마이너스 람다 B, C, D 마이너스 람다의 XY가 0, 0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벡터 xy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벡터 x는 0벡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0벡터가 아닌 우변이 00인데 0벡터가 아닌 해를 가질 조건이 뭐다? 요 식의 행렬식의 값. 이것이 0이 나오는 것.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게 이 둘이 그 직선의 반응식 일치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걸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걸 만족하는 람다가 바로 뭐다? 이 람다가 고유값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A 벡터 x는 람다 벡터 x를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식을 보고 특성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교과서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특성다항식을 통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0, 1, 1, 0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하여라. 자, 순서는 항상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상 고유값을 먼저 구하는데 고유값은 뭘로 구한다? 고유값은 특성다항식을 통해서 고유값을 구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제 2번 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특성다항식이 뭐였죠?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였죠. 그러면 a 람다 i는 0, 1, 1, 0에 빼기 람다 0, 0 람다가 되어서 마이너스 람다 1,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 ad 마이너스 bc 이것이 0 나와야겠죠. 그럼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람다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람다가 1일 때 람다가 1이라면 0, 1, 1, 0에 xy가 1 곱하기 xy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벡터 x는 xy라고 놓고 요 지금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람다는 1이라고 구한 요 값이 뭐죠? 고유값이에요. 그러면 이 고유값에서 고유값을 구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xy를 찾으면 그게 바로 고유 벡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해보면은 y, x는 x, y가 되고요. 그러면 x랑 y랑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x랑 y랑 같은 벡터는 뭐가 있냐? 그 벡터는 t 곱하기 1, 1 이렇게 하면 얘는 t가 되어서 x값도 t이고 y값도 t여서 x랑 y랑 항상 같겠죠. 그래서 람다가 1일 때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t의 11, t는 실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대표로 11만 고유 벡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 람다가 1일 때 있었으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0, 1, 1, 0에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여서 x는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y랑 같으려면 x가 s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s여야겠네요. 그러면 벡터 x는 어떻게 된다?
S 마이너스 S가 될 거고 S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S는 실수.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요 행렬 0110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했냐? 고유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고유값이 1일 때의 고유 벡터는 1, 1 또는 t의 1, 1이라고 해도 됩니다. t는 실수일 때. 그리고 고유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 또는 s의 1 마이너스 1이면서 s가 실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t하고 s를 실수라고 했는데 t가 0이면 안 되겠죠? 0이 아닌 실수. s도 역시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해야지 그 고유 벡터는 연 벡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구하는데 뒤에 구할 때는 계속 그냥 t 없이 그냥 대표적인 벡터 하나만 고유 벡터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문제 1번이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렬 310일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직접 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정지시키고 구해 봅니다. 그리고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때 다 풀고 나면은 동영상을 다시 실행시키세요.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행렬 A가 3101입니다. 그러면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A-람다 i는 3-람다 1, 0, 1-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3-람다의 1-람다 빼기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0이 나오려면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마이너스 3이 0이므로 람다는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유값이 1과 3으로 구해졌네요. 첫 번째 고유값이 1일 때 고유값이 1이면 3101의 xy가 1 곱하기 xy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A 벡터 x는 람다 벡터 x 이걸 만족하는 벡터 x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3x 플러스 y 그리고 y가 x하고 y가 되고 자, y는 같은 거고요. 3x 플러스 y가 x가 되어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x를 t라고 두면 y는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그러면 벡터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t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t는 0이 아닌 실수가 되겠네요. 그럼 고유값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람다가 얼마였죠? 3이었네요. 3일 때. 그러면 3101의 xy가 3x, 3y여야 해요. 그러면 3x 플러스 y가 3x 그리고 y는 3y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y는 0이 되고 그리고 y는 0이 되고 여기서는 뭐 y는 3y라고 하면 또 역시 이것도 역시 y는 0이 되겠네요. x값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x값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x는 그냥 s 어떤 실수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벡터 x는 s의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s는 0이 아닌 실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고유 벡터 3에 대한 다시 고유값 3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행렬 3101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고유 벡터 1을 가질 때, 아니, 고유값 1을 가질 때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2가 되고, 고유값 3을 가질 때 그 고유값 3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0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9페이지, 교과서 119페이지의 케일리 해밀턴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공식은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케일리 해밀턴의 공식은 이렇게 2차 정사각형열 A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I는 여행열,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의 공식 같은 경우는 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건지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